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우면서도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제목에서 보셨듯이 요양원은 정말 싫어라는 한 할머니의 절절한 말씀과 함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이 전해주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노년의 모습,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관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오늘은 그런 현실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 또는 언젠가는 자녀들에게 의지해야 할 수도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3년째 계시는 박오순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박오순입니다. 올해 82세고요. 이곳 요양병원에 온 지 벌써 3년이 되었어요. 처음에 여기 올 때는 잠깐만 있다가 집에 갈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갈 곳이 없다는 걸 알겠어요. 저한테는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어요. 다들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도 잘하고 손주들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복 받은 엄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큰아들은 서울에 살아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아파트도 좋은데 살고. 처음에는 엄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 얼굴을 보니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이 아니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달 정도 큰아들 집에서 지냈는데 정말 눈치 보이더라고요. 며느리는 직장 다니면서 아이 둘 키우느라 바쁘다고 하고 제가 있으면 방해가 되는 것 같고 손주들도 할머니보다는 학원 가는 게 더 바쁘고 둘째 아들은 자영업을 해요. 치킨집을 하는데 장사가 잘 안 된대요. 엄마 미안해요.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더 미안해지죠. 내 자식이 힘든데 엄마가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딸은 정말 착해요. 제일 자주 와요. 한 달에 2번 정도는 꼭 와요. 그런데 딸도 시어머니 모시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가 오셔서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딸한테 어떻게 더 부담을 줄 수 있겠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나? 하면서요. 셋 다 대학까지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키웠거든요. 밤늦게까지 남의 집 청소하고 식당 일하고 공장 야간 근무도 했어요. 자식들 학비 벌려고. 그때는 내가 고생해도 우리 애들만 잘 크면 된다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저는 자식들에게 의무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공부해야 한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그런데 사랑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나 봐요. 여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다들 비슷해요. 우리 자식들은 바빠서 우리 자식들은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어요. 가끔 면회 오는 날이면 로비에서 기다리는 할머니들 모습을 보세요. 며칠 전부터 우리 아들 온다, 우리 딸 온다 하면서 들드시고 그날은 아침부터 단장하고 앉아 계세요. 그런데 자식들이 와서 30분 길어야 1시간 있다가 가면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어르신들 표정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저도 그래요. 아이들이 올 때는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웃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언제 또 올까? 정말 언제 또 올까? 그런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요. 밤에 누워서 생각해 보면 갈 곳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인가? 이렇게 외롭게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간병사 선생님들은 친절해요. 의사 선생님들도 잘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직업이잖아요. 진짜 날 사랑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차이를 모를 만큼 제가 바보는 아니거든요.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차라리 내가 치매에 걸렸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이런 외로움도 모르고 자식들이 안 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살 수 있을 텐데. 젊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제발 부모님을 조금 더 생각해 주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정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안부 전화라도 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잊혀지지 않았다는 느낌만 있으면 돼요. 아직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견딜만해져요. 이번에는 15년째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김호현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병원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내과의사 김호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말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병원에서 만난 환자분들만 해도 수천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가족 관계에서 말입니다. 15년 전만 해도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가족들의 면회가 꽤 있었어요. 주말이면 가족들이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명절에는 잠깐이라도 집에 모셔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안타깝게도 한 달에 한 번도 가족이 오지 않는 분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심지어 1년 넘게 한 번도 면회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어요. 2호자 할머니라고 불렀는데 치매는 없으셨지만 거동이 불편해서 오신 분이었어요. 85세셨는데 정신은 정말 또렷하셨어요. 이 할머니한테는 자녀가 5번명이나 있었어요. 다들 성공하신 분들이었어요. 의사, 변호사, 회사 임원.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더라고요. 한 달, 2달, 3달. 결국 8개월 만에 큰아들이 한 번 왔어요.
그날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며칠 전부터 우리 아들 온다고 하시면서 계속 준비하셨어요. 손톱도 깎고 머리도 빗고 옷도 갈아입고. 그런데 그 아들이 와서 한 말이 어머니 형편이 어려워서 자주 못 와요. 그리고 이곳이 어머니한테는 제일 좋은 곳이에요. 이렇게 말하고는 30분도 안 되어서 갔어요. 그 후 할머니가 정말 급속도로 쇠약해지셨어요. 밥도 잘 안 드시고 말수도 줄어들고 6개월 후에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도 자녀들이 다 오지 않았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세요.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심각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박오철 할아버지 경우예요.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어요. 공무원으로 35년 근무하시고 자녀 셋을 다 대학까지 보내셨어요. 그런데 치매가 오시면서 요양병원에 오게 되었는데 자녀들이 아버지가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굳이 갈 필요가 있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치매 환자분들도 감정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가족이 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안 오면 우울해해요. 그런데도 의사 선생님, 저희도 바빠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가족이 와서 할머니가 언제쯤 돌아가실까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상속 문제 때문에 미리 알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의사로서 무력감을 느꼈어요. 반대로 정말 감동적인 가족들도 있어요. 매일 면회 오시는 분들, 주말마다 집에 모셔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똑같은 한국 사회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김호의 할머니 가족이에요. 이 할머니는 중증 치매셨는데 아들 며느리가 매일 교대로 오셨어요. 할머니가 아들을 알아보지 못해도 며느리를 며느리로 인식하지 못해도 계속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자주 오실 필요는 없어요. 어머니가 알아보지도 못하시는데 라고 했더니 그 아들이 의사 선생님, 어머니가 절 알아보지 못하셔도 저는 어머니를 알아봐요. 제가 오는 건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효도는 부모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어요. 요양병원에서 15년을 일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노년의 행복은 결국 관계에서 나온다는 점이에요.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가족의 사랑이 없으면 정말 불행해요. 그리고 또 하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상호적이라는 점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베푼 사랑이 고스란히 돌아와요.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부모를 잘 모셔요. 반대로 관심을 못 받고 자란 자녀들은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이해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 정말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육아 부담도 크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관심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면회를 못 와도 전화라도 안부 문자라도. 그런 작은 관심이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큰 위안이 돼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리고 지금 젊으신 분들,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늙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대했던 방식대로 자녀들이 여러분을 대할 거예요. 이건 정말 확실한 법칙이에요. 이번에는 서울에서 혼자 사시는 김오분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오분이고 올해 76세예요. 혼자 산 지는 5번 정도 되었어요. 남편이 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에는 아들이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30년 넘게 독립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가 쉽지 않았나 봐요. 서로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나는 우리 집에서 살겠다고 했어요. 아들이 혼자 살기 힘드시지 않을까요?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안도하는 기색이 보이더라고요. 처음 1-2년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서 안부도 묻고 필요한 것도 챙겨주고 딸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왔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오는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 2주일에 한 번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이제는 2달에 한 번 오면 다행이에요. 제일 힘든 건 아플 때예요. 작년에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일주일 동안 누워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금요일에 갈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언제 발견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이웃 할머니한테 며칠 동안 소식이 없으면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요즘은 하루가 정말 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하지? 하는 생각부터 들어요. TV 보고 라디오 듣고 동네 한 바퀴 돌고. 그게 전부예요. 가끔 마트에 장 보러 가면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옛날 생각이 나요. 내가 우리 아들, 딸 어릴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밤에 아프면 밤새 간병하고 뭘 사달라고 하면 없는 돈도 마련해서 사주고 그때는 내 자식들이 커서 나를 잘 모셔줄 거야 생각했는데 가장 서러운 건 손주들이에요. 명절 때 잠깐 오는데 저보다는 스마트폰이 더 재미있나 봐요. 할머니랑 이야기하자고 해도 할머니 나 게임해야 되라고 하면서 도망가요.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요. 손주들한테는 할머니보다 학원이 더 중요하고 친구들이 더 재미있고 어제는 정말 울었어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라고 하고 끊더라고요. 그 나중에가 언제인지 3일이 지나도 전화가 안 와요.
딸한테 전화했더니 엄마, 애들 학원 데려다 주느라 바빠요. 주말에 전화 드릴게요라고 해요. 그 주말에도 전화가 안 오고.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 내가 없어져도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동네에 혼자 사는 할머니들과 가끔 만나서 이야기해요. 다들 비슷해요. 우리 자식들은 바빠서 요즘 세상이 어려워서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서운함이 가득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가끔 텔레비전에서 효자, 효녀 이야기 나오면 부러워요. 저런 자식은 어떻게 키운 걸까? 나는 뭘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젊은 분들이 듣고 계시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외로워하시는지 알아주세요. 돈 같은 건 안 중요해요. 그냥 가끔이라도 안부만 물어봐 주세요. 엄마 오늘 어떻게 지냈어요? 이 한마디면 돼요. 이 한마디가 하루 종일 힘이 돼요. 정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요양원 입소를 기다리고 계시는 정호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호수입니다. 78세고요. 지금 요양원 입소를 기다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반대했어요.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느냐, 집에서 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작년에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어요. 그 후로 거동이 불편해졌는데 아들, 며느리가 돌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며느리는 직장을 다니고 아들도 회사 일로 바쁘고. 처음에는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들어가니까. 아들이 아버지, 이러다가는 우리 가정 경제가 무너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요양원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 아들이 좋은 곳으로 알아볼게요 라고 했는데 막상 알아보니까 좋은 곳은 다 비싸고 싼 곳은 가보니까 환경이 별로고. 며느리가 아버님,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있고 라고 설득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저를 빨리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가장 속상한 건 손주들이에요.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간다고 하니까 그럼 할아버지 방을 내 방으로 쓸 수 있어? 라고 묻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손주들에게는 할아버지보다 자기 방이 더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한테 정말 내가 요양원에 가야 하냐? 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도 최선을 다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속에 더 이상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요양원을 구경 갔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똑같은 옷을 입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휠체어에 앉아서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면회 오는 가족들이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직원분이 주말에도 면회객이 별로 없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서럽게 들렸어요. 밤마다 생각해요.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나 하고요.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공사판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집도 사고. 그때는 나중에 늙으면 자식들이 잘 모셔줄 거야 생각했는데 막상 늙고 보니 자식들에게는 제가 부담이 되어버린 거예요. 며느리 얼굴을 보면 정말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시아버지 뒷바라지 하느라 자기 인생이 없어지는 게 싫은 거죠. 이해는 해요. 며느리도 자기 인생이 있는데 그런데 이해한다고 해서 마음이 덜 아픈 건 아니에요. 가끔 며느리가 전화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우리 시아버지 때문에 정말 힘들어 죽겠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오면 피곤해 하는데 거기에 아버지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 점점 짜증을 내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정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아들 부부가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아버지 요양원 언제 들어가시는 거야? 빨리 들어가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죽고 싶었어요. 내 자식이 나를 빨리 내보내고 싶어 한다는 걸 직접 들으니까 세상에 이런 서러운 일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요양원에 들어가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와준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처음 몇 달만 그럴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한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결국은 명절에나 보게 되겠죠. 가끔 꿈을 꿔요. 젊었을 때 아들이 어렸을 때 꿈을. 제가 아들을 업고 놀아주고 자전거 타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때는 아들이 아빠 최고 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그 변화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해보면 다들 비슷해요.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나 봐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변한 걸까요? 예전에는 3대가 한 집에서 사는 게 당연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고 자식들이 있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게 불편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젊은 분들한테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젊을 때는 부모님 모시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 하지만 그들도 이해는 돼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아이들 교육시키기도 어렵고 거기에 노인까지 모시기는 정말 힘들겠죠. 그래도 가끔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요양원에 들어간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라도. 그런 작은 관심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잊혀지는 것이에요.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것. 젊은 분들 제발 부모님을 잊지 말아주세요.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등을 돌리지 말아주세요.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늙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대했던 방식 그대로 여러분들도 대접받을 거예요. 15년째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신 이호영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보호사로 15년째 일하고 있는 이호영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아픔이 더 크다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분이 최호자 할머니였어요. 이분은 중증 치매셨는데 자식들은 1년에 한 번도 안 와요. 그런데 신기한 게 할머니가 가끔 우리 아들 언제 와? 하고 물어보세요. 치매가 있으셔도 자식에 대한 그리움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정말 마음이 아파요. 또 기억에 남는 분은 박오수 할아버지예요. 이분은 정신은 멀쩡하신데 몸이 불편하셔서 오신 분이었어요. 아들이 가끔 와서 아버지 불편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없다, 괜찮다고 하세요. 그런데 아들이 가고 나면 혼자서 우시는 거예요. 왜 저렇게 빨리 가나 좀 더 있다 가지 하면서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어르신들이 가장 기다리는 게 면회예요. 면회 온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준비하세요.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빗고. 그런데 막상 가족들이 와서는 30분 1시간 있다가 가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벌써 가나? 좀 더 있다 가지 하시면서 아쉬워하세요. 그 표정을 보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반대로 정말 복받은 분들도 있어요. 매일 면회 오는 가족들, 주말마다 외박 데리고 가는 분들. 그런 분들은 표정이 달라요. 밝고 긍정적이세요. 가족의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확실히 느껴요. 같은 병이라도 가족이 자주 오는 분들이 회복도 빠르고 우울해하지도 않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김오순 할머니 돌아가실 때였어요. 이분은 자식이 3명 있었는데 아무도 안 오셨어요. 연락해도 바빠서 못 간다고 하고 결국 혼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우리 아들들 왜 안 오지? 하시면서 그때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장례식 때도 자식들이 와서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하는데 살아계실 때는 왜 안 왔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1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노인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족 구조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서 생긴 문제인 것 같아요. 젊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보여주세요.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노인복지 분야에서 20년간 일해온 최우진 사회복지사님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복지 분야에서 20년간 일해온 사회복지사 최우진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혼자 사는 분들이 전체의 30%를 넘어요. 그리고 이 중 상당수가 자녀와의 연락이 한 달에 한 번도 없는 상태예요. 가장 큰 문제는 사회 구조의 변화예요. 핵가족화, 개인주의 문화,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노인 돌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대가족 제도에서 자연스럽게 노인 돌봄이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젊은 부부가 노인 4분을 모셔야 하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서적 돌봄까지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함께 살지 못해도 자주 안부를 물을 수는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관심이에요. 물질적 지원보다도 정서적 관심이 더 중요해요. 어르신들이 원하는 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정기적인 안부 전화, 가끔 하는 방문, 명절 때 함께하는 시간. 이런 작은 관심들이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 경제적으로는 어려워도 자녀들의 관심을 받는 분들은 행복해 하세요. 반대로 돈은 많아도 외로운 분들은 정말 불행해 하고요. 결국 행복한 노년의 핵심은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관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노인이신 분들께는 자녀들을 너무 원망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힘든 상황이니까요. 대신 작은 관심이라도 표현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노인을 부담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 모습으로 여기면서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무거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박우순 할머니의 갈 곳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다는 말씀. 김호분 할머니의 혼자만의 시간들, 정호수 할아버지의 요양원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요양병원 의사 선생님과 요양보호사님, 사회복지사님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이런 일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경제적 부담, 시간적 제약, 세대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노인 돌봄이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서적 관심까지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함께 살지 못해도 자주 연락할 수는 있고 경제적 지원을 못해도 마음은 전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나는 잘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이 있는 분들은 부모님이 외로워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그리고 젊은 분들은 나도 언젠가는 하는 두려움을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드리기, 가능하면 자주 찾아뵙기,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높이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분들도 우리 곁을 떠나실 텐데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실천으로 이어져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어딘가에서 외로움을 견디고 계실 모든 어르신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